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처럼 저희를 지켜주실 특급 용병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자당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 콩가루 연합에서 가루를 맡고 있는 정호입니다. 예, 거기다 특급 용병까지 맡고 계시잖아요. 맞네요. 예. 경불진의 특급. 특급을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경불진의 용병 예. 정호입니다. 네. 지지난 방송 같은 경우에요. 네. 저희 애청자 중에 한 분이 6.25 때 네. 그렇게 파업을 많이 했다는 사실 처음 알았다. 네. 그렇죠. 예. 놀랍다. 예. 이 노동 방송 너무 충격적이다. 충격이라 하면 예. 겁난다는 얘기인가요? 재밌다는 거죠. 예, 저 다른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예. 교양 방송이 어딨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도 좀 자랑하면 제가 고객센터 전화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예. 우리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았어요. 예. 근데 작두콩차를 주문했는데 어. 언제 오냐? 예. 예. 근데 크레임인 줄 알고 예. 굽신굽신했죠. 아유 예.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를 드렸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장모님한테 선물로 배송을 시켰는데 언제쯤 도착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 이러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혹시 정호희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경불진 들었다고. 저희 애청자시군요. 예. 경불진 애청자님께서 예. 많이 구매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직접 연결된 건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어이고.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유니크하기 때문에요. 바로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거의 성우필 예. 나거든요. 진짜 성우급이라니까요. 예. 이렇게 양쪽에서 막 잘 해주시니 제가 당황해. 그러시군요. 네. 아니, 당황하셨더라도 그 콩가루 연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야죠. 콩가루 연합 이른바 신개념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연합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주로 예.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연극 공연, 예. 전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콩가루 연합이라는 곳에 가면 이러저러한 상품이 있다. 어허. 그래서 그 상품을 구매한 구매 고객이 어디에 후원하고 싶다. 예. 근데 경불진에 후원하고 싶다. 아우, 그러면 수수료 일부가 수익이 그 경불진에 가게 되는 거죠. 아유,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경불진에서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리고 예. 이 연극 전시 공연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예. 이벤트 당연히 합니다. 구매할 때 어떤 걸 보고 싶다. 예. 그런 거 표시를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추첨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10명을 추천을 해서 2장씩을 드리거든요.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2장씩을 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사주시고 많이 응모해 주시면 예.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 거기 신청할 때 경불진 애청자입니다 하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나요? 훨씬 높아지죠. 높아집니까? 네. 예.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오픈 초기니까 네. 아무래도 당첨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당연하죠. 이거 이거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경불진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경불진 애청자입니다. 아니죠. 경불진 후원 체크 한번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예. 체크만 해주셔도 당첨 확률 확 높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연말 연초 선물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요 경험을 파는 상품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연극 이런 공연 상품을 선물로 드리면은 그분들 받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럼요. 특히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있고요. 공연과 전시들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봐도 좋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연말연시 연인들을 예. 왜 2장을 드리겠습니까? 혼자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또 성사를 시켜야죠. 예. 그거 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예, 연극 보고 나서 청혼하고. 그렇죠. 예, 최고의 코스죠. 그리고 성사되면 예.
우리가 또 다른 이벤트 준비해야 되겠네요. 아, 아니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불진을 듣고 예. 콩가루 연합에서 물건을 사고 예. 또 연극 티켓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어. 예. 그리고 같이 갔어. 예. 그래서 잘 됐어. 예. 이런 이 성공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주례를 대표님이 써주시면 모든 게 좋네요. 다 되네요. 가만 있어봐. 주례 상품. 그리고 네. 이제 웨딩 업체 콩가루 연합에 입점하고 그렇죠. 거기까지 딱이네요. 되면 되네요. 와, 갑자기 재벌된 느낌이. 네. 그래 신혼여행 상품까지 거기다 딱 붙이면 더 너무, 중요한 거. 예.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앱 설치하시면 되고요. 예. 예. 좀 죄송한데 아직 그 iOS 앱은 개발 중이고요. 예. 안드로이드 앱만 있습니다. 콩가루 연합. 아하. 앱 설치하면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여전히 검색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요? 크롬에서 콩가루 연합 하면 네. 뭐 콩만 쳐도 그렇죠. 제일 위에 뜨고요. 예, 예. 예.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잘 안 문자당이 오히려 떠요. 그래서 요거 바로 잡고 있는데 KONGARU 콩가루입니다. KONGARU.net 아하.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특별히 입점 제한 문자당은 사실 좀 까다로워요. 입점 조건이. 근데 콩가루 연합은 말 그대로 연합이고 느슨한 연합이기 때문에 입점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판매자들께서도 많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난주에는 저희가 중세 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세 끝나고 산업혁명 시대 그때 노동이 어떤지 이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시계열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무슨 역사책 네.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노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노동 이야기. 네. 노동이 노역이 아니라 신나게 그렇죠. 어떻게 왜 노동은 신나야 마땅하고 어떻게 하면 신나게 노동을 바라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비로소 이제 진짜 노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노예, 고대 국가의 노예, 중세 시대의 농노들은 인격적으로 속박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국가 권력에 아예 속박되어 있는 것이고 예. 농노들은 봉건 영주와 땅에 속박된 것이라면 자유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유민. 예. 자유는 자유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유민. 아하. 몸뚱아리 하나밖에는 자기를 팔아야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예. 그래서 임금 노동자라고 하고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자유민 임금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 시기가 참 뭐 격동의 시기이죠. 그래서 그렇죠. 뭐 공산당 선언 이런 거 튀어나오고 뭐 사회주의 혁명 맹아들이 파리꼬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중간에 다들 끄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영화 얘기를 했듯이 예. 산업혁명 시기 말씀드릴 때는 주로 문학 작품들 중심으로 예.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리저리 상상력도 발휘되고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들이 나실 것 같아서 예.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 올리버 트위스트. 아하.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에요. 예. 1837년 산업혁명기죠. 이때 발간이 됐는데 25살 때 썼답니다. 예. 이 명작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리버 트위스트를 아동문학으로 여기는 주로 또 국내에서는 동화처럼 그렇죠. 소공자 뭐 이런 예. 형태로 번역도 되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현실 묘사가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치밀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죠.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는 뭐 워낙 명작이다 보니 시대를 넘어서 많이 번역도 되고 뭐 영화, 뮤지컬, 연극 여러 형태로 나오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그 번역서들이 있지만 예. 한번 소개드렸죠. 문자당 당원이신 우리 김옥수 선생. 아, 네, 예. 이 고전 문학들을 완간을 합니다. 완역 완간. 아하. 그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빛꽃 출판사인데요. 김옥수 선생이 번역한 올리버 트위스트를 보면 이게 진짜 찰스 디킨스의 원작이 맞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굉장히 번역이 유려하고 예. 섬세하게 번역을 잘한 책이에요. 이거 문자당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하는 사주시는데 예. 잠깐 말씀드린 역시 생산력의 문제입니다. 예.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체제가 바뀐다. 그런 거고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는가
이것이 그 시대 체제를 규정하는 것이다. 건데 이런 겁니다. 이 산업혁명의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체제의 변화는 생산력과 생산 양식, 생산 관계의 모순에 관한 문제다. 이것이 이제 엥겔스가 최초로 설파를 하고 마르크스 엥겔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인데 토지에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이 생산력이 발전하니까 지난 시간에 양모 산업 말씀드렸잖아요. 예. 모직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 도시로 쫓겨나는데 도시에 가는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 굶어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임금에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시대의 시대상을 절절하게 그려낸 것이 이 올리버 트위스트다 아하.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해방에 관한 얘기를 하면 프리덤 지난 시간에 브레이브하트 얘기하면서 예. 프리덤 얘기를 했는데 해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참 역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결국은 생산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가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제일 늦었는데 러시아 짜르 체제 때의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을 하는 게 1861년이에요. 예.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짜르 시대의 러시아에서는 덜 망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노 해방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공업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미국의 노예 해방이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인 거는 맞죠. 근데 과연 흑인들의 인권을 위한 남북 전쟁이었을까? 이게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남부는 목축이 중심이었고 양모 농업과 예. 그다음에 목축이 중심이었고 북부는 공업이 그렇죠.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의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자,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죠. 남부의 입장에서는 노예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생산력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북부가 승리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지만 그 해방된 노예들이 누가 되냐 하면 값싼 임금 노동자로 예. 그렇죠. 도시로 공업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는. 공장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공장의 노예. 예. 공노네요. 지금 막 생각한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농업노예가 농노였으니까 응용을 해야죠. 맞습니다. 예. 사실상 노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유민, 이것이 사실 임금 노동자거든요. 그렇죠. 이 본질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쯤에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자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올리버 트위스트는 프로레타리아라고 흔히 얘기하는 노동 계급이 등장하고 예.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그려낸 명작이죠. 이런 비참한 생활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또 나타나겠죠.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저항의 대서사시를 그려낸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참 재작년인가요? 영화로 나와가지고 또 한국에 개봉돼서 굉장히 유명.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진짜. 예. 특히 노래도 예. 엄청 인기 있었고요. 근데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들도 막 레미제라블을 칭송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예. 보다가 중간에 졸았을 거예요. 그러시 진짜 끝까지 봤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좀 길잖아요, 그게. 길기도 하죠. 배경은 1832년입니다. 그죠? 1832년. 이때도 좀 여러 가지 봉기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혁명 세력들과 결합하고 민중들과 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내잖아요. 근데 실제 이 시기에 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그 고대 이집트 노동자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 예. 이들도 파업했고 예. 해서 임금 인상 쟁취하고 막 이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요. 훨씬 더 나았어요. 이집트 건설 노동자들이 고대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이집트 민중들보다 훨씬 못한 조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세 농노들도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것이 인류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꼭 진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 운동들이 벌어지고 그 저항 운동을 서사적으로 그려낸
것이 레미제라블인 것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파리 꼬뮌이 1848년이에요. 파리 꼬뮌 전에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19세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예. 이 산업혁명기 레미제라블이 그러니까 계급적 저항이죠. 계급적 저항이라면 노동 계급의 저항, 예. 최초에 조직된 저항. 이거 역사적 사건이죠.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예. 게. 아, 자, 이 대목에 이제 역사책 나옵니다. 그죠? 네. 예. 시험 잘 봤나요? 러다이트. 저는 뭐 암기는 잘했기 때문에요. 네. 예. 지난 시간에 문학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러다이트 운동 맞았죠, 저는. 주관식에 딱 동그라미. 지지난 시간 문학 이야기 하니까 제 이제 패친 중에 어떤 분이 이 방송을 들었다. 예. 근데 당신이 틀렸다. 응? 뭐냐 하면 미상, 작자 미상. 예. 예. 자기가 배울 때는 무명시로 배웠다. 맞아요. 무명 씨도 있었었죠. 무명시로 배웠다. 왜 거짓말을 하냐? 응? 예. 틀린 사실을. 응? 아하. 이 훌륭한 경불집 방송에 나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냐? 이런. 예. 난 좀 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예. 아니다. 미상이 맞다. 내기했어요. 예. 근데 뭐 둘 다 뭐 사실 확인해 볼 생각은 없고 무명시. 예. 그거는 그 아재 개그를 서로 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그분 꽤 진지하신. 제가 아까 올리버 트위스트 말씀하실 때 네.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김옥수 선생님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대요. 사익스는 도둑놈, 페이기는 장무라비, 소년들은 소매치기, 여자애는 창녀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다. 이런 거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본을 가수 서른도 씨가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까? 상하이 트위스트. 이 얘기를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빠뜨렸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이 상하이 트위스트를 여기다 갖다 붙여.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예. 나는 좀 웃으면서 불러보자.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나?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이제 뭐 문학사까지를 제가 감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 영미문학에서요, 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데 이거 좀 묘한 건데요. 클리셰,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녀 창녀, 그렇죠. 어린 창녀, 예. 그러니까 착하고 불쌍하고 뭐 애잔하고 이런 모습으로 영미문학에서 보면 대부분 그렇게 그려진대요. 네. 그렇죠. 그 최초의 시발이 예.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아동 문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동화가 아니에요. 장무라비, 소매치기, 창녀, 도둑놈 이들이 판을 치는 게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려내겠습니까? 근데 원작은 제대로 된 원작은 진짜 이 이야기가 맞다. 예. 런던 하층민들의 그렇죠. 비참한 실상 예. 그려낸 이야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성장파리 소녀도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동화들이 우리가 동화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잔혹 동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레미제라블이 민중적 저항이라면 예. 계급적 저항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네. 기계 파괴 운동. 어쨌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면 딱 이퀄해서 기계 파괴 운동. 예. 이렇게 딱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암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조건 애우라고 하죠. 예. 근데 기계를 파괴해? 문명의 상징인 기계를 파괴하는 이 무식하고 야만적인 운동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인류사적 진보 운동의 일환이었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최초의 계급적 저항. 인류사 전체로 보더라도 최초의 계급적 저항인 예. 것입니다. 이 러다이트가 기계 파괴한 거 맞죠? 근데 이 배경은 이런 거죠. 저임금 노동자, 저임금도 아니죠. 그냥 기아 예. 굶어 죽는, 임금을 받아도 굶어 죽는 거예요. 장시간 노동 20시간씩 하고 빵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빵 하나를 주는데 15시간씩 일을 하고 그러면 자기 혼자는 먹을 수 있겠지만 가족들은 먹여 살리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놈, 창녀, 소매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가 그 와중에 또 더 발전된 기계가 들어오니까 그마저도 없어. 그 일자리도 없어져. 그러니까 이걸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히 조직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크리에 난 얘기했듯이 러다이트 운동이라 하면 러다이트가 지도자 아닐까?
어떤가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러다이트는 실존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예. 있지 않았고요. 예. 이게 사실은 기계가 이게 지하 운동이에요. 예. 지하 운동. 기계에 모래를 뿌린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작동을 멈추는 건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러다이트라는 조금은 어리고 좀 덜 떨어진 친구가 소년 노동자가 기계를 고장 냈다. 그래서 걔한테 다 기계 고장만 났다면 쟤 때문에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서 비롯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또 이 지하 조직 운동이다 보니까 가상의 인물을 이거 러다이트가 우리의 지도자다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설도 있고 뭐 그렇긴 홍길동이 그랬다는 네, 식이군요. 그렇죠. 거의 서양판 홍길동 비슷한 예. 이야기로 이제 구전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1811년 그다음에 12년 실제로 한 2년 남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운동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이것이 예. 엄청난 사회 체제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단결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네. 안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동 3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동법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단결금지법. 단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단결하면 안 된다. 단결하는 걸 아예 법으로 처벌하는. 근데 이 러다이트 운동 이후에 단결법이 생겨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억압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억압하니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이 조직돼가지고 이 체제가 전복될 지경이 돼버린다. 예. 그러려니 그러기보다는 체제 안으로 흡수하자. 아하. 이것이 이제 노동 3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러다이트 운동이었다. 이런 거고요. 예. 19세기 마지막 사건이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헤이마켓. 예.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그렇죠. 1886년 5월입니다. 1886년 5월. 예. 시카고의 헤이마켓에서 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한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는데 당시 엄청난 미국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었나 하면 달러로 담배를 말아 피운다. 부자들. 달러로 담배를 말아 피운다. 근데 노동자들은 굶어 죽는다. 예. 이런 지경이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뭐 미국 아까 말씀드린 러다이트 운동 이후에 단결금지법이 풀리고 노동 3권의 맹화적인 형태로나마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집회를 했는데 경찰이 발포를 해. 몇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노동자들을 위한 추모하는 집회를 5월 4일 날 개최하는데 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런데 이 폭탄을 폭탄 테러의 배후를 노조 지도자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 이건 오히려 자본가들이 부자들이 조작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8명이 체포됩니다. 주범으로. 그리고 7명이 사형당하고 1명은 뭐 무기징역인가 뭐 이렇게 감경됐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노동절, 국제노동절, 메이데이라고 하는 국제노동절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노동절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라고 하죠. 스파이스 그 주도자로 몰려서 사형당한 어거스트 스파이스라는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목매달무로 노동운동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궁핍과 고통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해방을 고대하는 수백만 임금노예의 노동운동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처형하라. 당신들은 지금 불꽃 하나를 밟아 끄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당신들 뒤와 앞에서 어디서든 불꽃은 다시 피어오를 것이다. 그것은 지하에서 타오른 불길이다. 당신들이 밟고 있는 대지 자체가 불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어거스트 스파이스. 나를 죽여라.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은 끝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메이데이 5월 1일을 국제노동절입니다. 그냥 노동절도 아니고 국제노동절로 지정을 하죠. 한 가지만 더 사족을 붙이면 정작 이 메이데이 노동절의 기원이 된 미국에서는 5월 1일이 노동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5월 첫째 주. 맞아요. 왜요? 이것도 아마 이제 이런 그 저항 정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노동사건 얘기하면서 한국노총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대한노총이죠. 대한노총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노동절은 3월 10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한노총 창립일이야.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 노동절 이야기,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표현 이런 이야기는 한 꼭지를 아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맛배기로만
예, 예. K마켓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이야기, 노동자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애연가시잖아요. 이렇게 또 폭로를 하시네요. 네. 근데 아까 달러를 말아서 핀다. 네. 그 실제로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피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지 않을까요? 안 해봐서. 안 해보셨어요? 네. 아니, 예컨대 뭐, 그 당시 100달러짜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컨대 최고 가액, 그 달러로 담배를 말아 피웠다고 해요. 예.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5만원짜리에 이제 권련을 피는 건데, 그 짓을 왜 할까? 맛있나, 그게 진짜? 저는 이제 담배는 안 피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시절에 호기심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어른들이 피는 담배를 피자니 좀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아따, 참 무식하고 위험한 장난 네. 하셨네. 불장난할 때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던데요. 당연하지. 생연기, 생종이 타는 연기를 마시는 건데 그게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필터가 걸러주지도 네. 않는 건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 100달러짜리를 말아서 폈다. 이건 좀 과장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그 대공황이 그 20세기 초반에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배경이 됐던 그 대공황 전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또 있죠. 명작이 있죠. 위대한 개츠비. 예.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예. 개츠비가 몇 년 전에 국내 개봉도 했었죠. 그죠? 네, 예. 거기 보면 그 100달러짜리로 담배를 말아 피웠다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맞아요. 매일같이 파티하는데 그 파티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잖아요. 거기에 묘사된 게. 그렇죠. 그 개츠비가 개최하는 파티 한 1회 비용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의 예, 그렇죠. 돈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장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금리빨을 하다 못해 다이아몬드 이빨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뭐 이랬다고 하니까. 다이아몬드 이빨도 있나요? 그러게요. 와하. 어쨌든 이 산업혁명기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복지, 뭐 평등 이런 개념이 동시에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예. 이윤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소년 노동, 아동 노동,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이것은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렇죠.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예. 그렇다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본질이 달라졌는가? 크게 달라져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남아시아에 네. 보니까 아직도 어린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럼요. 뭐 축구공 이런 거 가죽으로 만든 거 이런 거 수작업을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국에서 사회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하지만 더 가난한 나라를 계속 낮은 임금을 찾아다니잖아요. 자본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년 노동. 그 유명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서남아시아 소년 노동, 그 축구공 만드는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 보셨나요? 예. 그 어린 아이들을 10살 남짓한 어린 아이들에게 총을 들려주고. 네. 마약을 먹이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노동을 시키고 광산 그렇죠. 노동을 시키고 예. 그것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더 낮은 임금을 위해 더 큰 이윤과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것이죠.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오늘 말씀드린 산업혁명기 노동의 핵심인 것이죠. 그게 드비어스죠? 그 다이아몬드 회사가 아닌가요? 그렇게 확 들이밀면 좀 모르죠. 부럽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러면서 맞아요. 드비어스 이러잖아. 맞아요. 드비어스요? 예. 그렇군요. 배웠습니다. 네. 예. 예. 저는 처음에 맥주인 줄 알고 다이아몬드더라고요. 드비었어. 예. 비어니까 비어. 결국은 또 나오는군요. 예. 아니 드비어스. 예. 저는 알아들으셨는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다시 5초 뒤에 설명드린 거예요. 터지시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지름은 터지는. 그렇죠. 예. 또 당했네요. 예. 예. 아무튼 오늘도 신나는 노동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신나는 노동이 아니네요. 지금 진짜 비참하고 처참한 예. 노동 이야기. 이런 거를 깨 부셔야 그렇죠. 신나는 노동이 되니까요. 그렇죠. 신나는 노동을 위한 이야기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더 비참한 이야기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특별히 입점 제한, 문자당은 사실 좀 까다로워요, 입점 조건이. 근데 콩가루 연합은 말 그대로 연합이고 느슨한 연합이기 때문에 입점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판매자들께서도 많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난주에는 저희가 중세 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세 끝나고 산업혁명 시대 그때 노동이 어떤지 이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시계열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무슨 역사책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노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노동 이야기. 네. 노동이 노역이 아니라 신나게. 그렇죠. 어떻게 왜 노동은 신나야 마땅하고 어떻게 하면 신나게 노동을 바라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로소 이제 진짜 노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노예, 고대 국가의 노예, 중세 시대의 농노들은 인격적으로 속박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국가 권력에 아예 속박되어 있는 것이고 농노들은 봉건 영주와 땅에 속박된 것이라면 자유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유민. 예. 자유는 자유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유민. 몸뚱아리 하나밖에는 자기를 팔아야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그래서 임금 노동자라고 하고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자유민 임금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 시기가 참 뭐 격동의 시기이죠. 그래서 그렇죠. 뭐 공산당 선언 이런 거 튀어나오고 뭐 사회주의 혁명 맹아들이 파리꼬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중간에 다들 끄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영화 얘기를 했듯이 산업혁명 시기 말씀드릴 때는 주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리저리 상상력도 발휘되고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들이 나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유니크하기 때문에요. 바로 아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거의 성우필 나거든요. 진짜 성우급이라니까요. 이렇게 뭐 양쪽에서 막 잘 해주시니 제가 당황해. 그러시군요. 아니, 당황하셨더라도 그 콩가루 연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야죠. 콩가루 연합, 이른바 신개념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합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주로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연극 공연, 전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콩가루 연합이라는 곳에 가면 이러저러한 상품이 있다. 그래서 그 상품을 구매한 구매 고객이 어디에 후원하고 싶다. 근데 경불진에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수수료 일부가 수익이 그 경불진에 가게 되는 거죠. 아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경불진에서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리고 이 연극 전시 공연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벤트 당연히 합니다. 구매할 때 어떤 걸 보고 싶다. 그런 거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10명을 추천을 해서 2장씩을 드리거든요.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2장씩을 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주시고 많이 응모해 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 거기 신청할 때 경불진 애청자입니다 하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나요? 훨씬 높아지죠. 높아집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픈 초기니까 아무래도 당첨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당연하죠. 이거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경불진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경불진 애청자입니다. 아니죠. 뭐 경불진 후원 체크, 그러니까 한번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체크만 해주셔도 당첨 확률 확 높여드리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처럼 저희를 지켜주실 특급 용병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자당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 콩가루 연합에서 가루를 맡고 있는 정호입니다. 예, 거기다 특급 용명까지 맡고 계시잖아요. 맞네요. 예. 경불진의 특급. 특급을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경불진의 용병 예. 정호입니다. 네. 지지난 방송 같은 경우에요. 저희 애청자 중에 한 분이 6.25 때 네. 그렇게 파업을 많이 했다는 사실 처음 알았다. 네. 그렇죠. 놀랍다. 예. 이 노동 방송 너무 충격적이다. 충격이라 하면 예. 겁난다는 얘기인가요? 재밌다는 거죠. 예, 어우. 저 다른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예. 교양 방송이 어딨냐.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좀 자랑하면 제가 뭐 고객센터 전화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예. 우리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았어요. 예. 근데 작두콩차를 주문했는데 어. 언제 오냐? 예. 예. 근데 크레임인 줄 알고 예. 굽신굽신했죠. 아유 예.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를 드렸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장모님한테 선물로 배송을 시켰는데 언제쯤 도착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 이러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혹시 정호희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경불진 들었다고. 저희 애청자시군요. 예. 경불진 애청자님께서 예. 뭐 많이 구매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직접 연결된 건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어이고.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아니,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예, 맞아요. 사실 연말, 연초 선물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요. 경험을 파는 상품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연극 이런 공연 상품을 선물로 드리면은 그분들 받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럼요. 특히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있고요. 공연과 예. 전시들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봐도 좋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연말연시 연인들을 예. 왜 그러니까. 2장을 드리겠습니까? 혼자 가지 맞아요. 말라는 거거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또 성사를 시켜야죠. 예. 그거 하시라고 예. 보내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예, 연극 보고 나서 청혼하고 그렇죠. 예, 최고의 코스죠. 그리고 성사되면 예. 우리가 또 다른 이벤트 준비해야 되겠네요. 아니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불진을 듣고 예. 콩가루 연합에서 물건을 사고 예. 또 연극 티켓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어. 예. 그리고 같이 갔어. 예. 그래서 잘 됐어. 예. 이런 이 성공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주례를 대표님이 써주시면 모든 게 좋네요. 다 되네요. 가만 있어봐. 주례 상품. 그리고 이제 웨딩 업체 콩가루 연합에 입점하고 그렇죠. 거기까지 딱이네요. 되면 되네요. 갑자기 재벌된 느낌. 네. 그래 신혼여행 상품까지 거기다 딱 붙이면 더 너무, 중요한 거. 예. 너무 많이 갔네요. 앱 설치하시면 되고요. 예. 예. 좀 죄송한데 아직 그 iOS 앱은 개발 중이고요. 예. 안드로이드 앱만 있습니다. 콩가루 연합. 아하. 앱 설치하면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여전히 검색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크롬에서 콩가루 연합 하면 네. 뭐 콩만 쳐도 그렇죠. 제일 위에 뜨고요. 예, 예. 예.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잘 안 문자당이 오히려 떠요. 그래서 요거 바로 잡고 있는데 KONGARU 콩가루입니다. KONGARU.net 아하.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또 말씀드릴 것 올리버 트위스트. 아하.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에요. 예, 예. 1837년 산업혁명기죠. 이때 발간이 됐는데 25살 때 썼답니다. 예. 이 명작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리버 트위스트를 아동문학으로 여기는 주로 또 국내에서는 동화처럼 그렇죠. 소공자 뭐 이런 예. 형태로 번역도 되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현실 묘사가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치밀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죠.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는 뭐 워낙 명작이다 보니 시대를 넘어서 많이 번역도 되고 뭐 영화, 뮤지컬, 연극 여러 형태로 나오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그 번역서들이 있지만 예. 한번 소개드렸죠. 문자당 당원이신 우리 김옥수 선생. 아, 네, 예, 예. 이 고전 문학들을 완간을 합니다. 완간, 완역, 완간. 아하. 근데 그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빛꽃 출판사인데요. 김옥수 선생이 번역한 올리버 트위스트를 보면 아 이게 진짜 찰스 디킨스의 원작이 맞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굉장히 번역이 유려하고 예. 섬세하게 번역을 잘한 책이에요. 이거 문자당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하는 사주시는데 예. 잠깐 말씀드린 역시 생산력의 문제입니다. 예.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체제가 바뀐다. 하는 거고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는가 이것이 그 시대 체제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 건데 이런 겁니다. 이 산업혁명의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체제의 변화는 생산력과 생산 양식, 생산 관계의 모순에 관한 문제다. 이것이 이제 엥겔스가 최초로 설파를 하고 마르크스 엥겔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인데